존경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김희근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서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 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정 의원입니다. 지난 1년여간 우리 창원시정은 바람 잘 날 없고 조용한 날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14개 장기표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감사는 대형 사업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감사와 그에 따른 후폭풍이 끝없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 1년여간 진행된 감사의 문제점과 절차 하자 등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앞서서 기조실장님께 시정연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요정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정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정연에 불용액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용액. 시정연에서 남았던 불용액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의 불용액은 지금은 아니고요. 지난해는 네네. 운영비가 약 1억 좀 넘게 이렇게 정책개발비가 좀 불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7%의 불용액이 있었고 그 중에서 연구비가 저희가 1억 2,700 정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연구비가 9,650만 원을 증액을 해서 시정연에서 올리셨습니다. 네, 금년도 올렸습니다. 네. 그 중에 저희가 삭감이 반 정도 됐습니다. 일반 관리비가 삭감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사실 그 내용을 보니 연구비가 어쨌든 1억 2천이 삭감된 상황에서 다시 연구비가 9,600이 증액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산안 저희가 책정 중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반 정도 삭감을 하고 삭감된 금액이 사실은 관리비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가 인건비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장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다시 또 인건비가 왜 나가지냐 질의를 드렸더니 그 인건비가 외부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우리가 외부 용역이 저희가 기획과제가 지금 4개 정도가 있고 정책과제가 상반기에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외부 용역과제가 24건이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보니까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정연이 지금 사실 저희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 지금 2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퇴사하고 입사했던 사실 직원 수도 여러 건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운행이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외부 인건비라든지 외부 용역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시정연의 연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지적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의 정원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맞고요. 다만 운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연구를 외부로 용역 줘야 될 사례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정 정책이 다양한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전문 인력을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전문 인력을 통해서 활용하는 사례는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원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장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기존에 계신 우리 연구원들 중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나머지 열화물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채워진다면 저희 내에서 용역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구원 수가 충당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개발이든 어쨌든 우리 기획과제들 수행을 좀 원활하게 위해서는 당연히 연구원 수가 책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정연구원에 원래 민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던 청년비전센터가 올해부터 다시 위탁을 하기로 하고 시정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청년비전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청년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그다음 활동의 문제, 지역에서 어떻게 계속 리테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비전센터를 개설했고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몇 수년간 2017년 이후로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처음에 청년비전센터가 시정연에 들어갈 때 우려했던 바가 뭐였냐면 원래 청년비전센터의 본래의 목적성이 이럴까 봐 굉장히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편성해 보니까 청년비전센터가 행사비 명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 행사비 명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청년비전센터가 청년학 연구센터랑 저희가 좀 더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좀 내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때 연구원님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사실 들어오는 프로그램 자체가 편성이 행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럼 이게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의 목적성하고 빗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모니터링 해보니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행사 운영비에 행사는만 있고 사업비 없다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산 과목이 사업비라는 과목이 좀 이렇게 현재 없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행사 운영비로 포함했는데 기존의 사무관리비보다는 행사 운영비가 좀 낮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편성가물이 그렇게 됐더라도 답변을 주실 때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답변 안 주셨으면 됩니다. 근데 연구원님께 답변이 사실은 행사 프로그램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청렴이사센터 모든 프로그램이 다 행사비로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이 사실 잘못된 거였기 때문에 차후로 제가 프로그램 조금 조정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또 시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시에 이제 저희가 사무 가운데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무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례나 규칙,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조례 규칙이 이게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통상적으로 뭐 상위 법령이나 그다음 지침이나 상위 법령의 지침이나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유사한 사례 정확한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게 있으면 그걸 참고를 하고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해서 그걸 유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보다는 비슷한 사례를 자의적인 찾아서 해석은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실 그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개최했던 사실은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제가 법무 담당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뭐 처벌을 받거나 저희가 다른 어떤 규칙에 대해서 뭐 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조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에 응당하는 사실 어떤 뭐 제재를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럼 실제로 저희가 조례가 저희가 발의를 하든 뭐 시에서 시청에서 발의를 하시든 집행부가 발의를 하시든 저희가 발의를 하든 어쨌든 조례는 저희끼리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조례에 준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서 그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면 조례에 관한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마 그러한 거기 안 한 사유는 아마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거기에 기능이 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그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서 그 기능을 좀 다른 검토해야 될 일들이 그 기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어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저는 그렇게 좀 답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사실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네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고 잘못된 건 알고 있으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말씀 사실 주시긴 하셨는데 네네. 그래서 사실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도 사실 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처럼 지금 그렇지 않은 변칙이라는 경우도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법무 업무를 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법률 담당관이시기 때문에 거기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우리 법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독수독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독수독가란 독이 든 나무의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그런 그 뜻을 가졌는데 다시 해석하자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들었던 질의들 중에서 저희가 또 실장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저희가 또 질의들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선 8개 출범 이후에 감사실에서는 지난 7일만큼 여러 건의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왔고 지금도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마저 박탈당해 왔습니다. 감사실에는 자료 제출을 하면서 왜 의원에게 현안 사업에 대해서 알 권리조차 주지 않냐고 이렇게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감사실에서는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기 때문에 사실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압수수색, 그러니까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갔던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과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감사관님은 이제 봉인을 해서 가져갔다 말씀을 하셨고, 창원시 유사 이래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수색 이외에 창원시 감사실에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사실은 복지부동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나눴던 대화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의 봉인 절차는 감사관님 어떻게 됩니까? 네,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먼저 의원님의 지적과 그다음에 직원 여러분들 우려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세심 있게 살펴보도록 한다는 점 약속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06조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물건에 대한 점유물을 강제 처분하는 것이고요. 봉인은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관법에서 주어진 재량권입니다. 그래서 승인이나 허가 절차는 아니고요.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이나 봉인이 아니라 그 해당 정보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옮겨서 하는, 즉 전산 감사 위주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때 봉인은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봉인 다음에 어떻게 봉인을 합니까 여쭤봤더니 자료 제출 동의서를 받고 봉인을 한다고 말씀하신 건 감사관이십니다. 자, 그럼 자료의 봉인과 자료의 제출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감사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제출과 그다음에 봉인은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에 보면 자료의 봉인은 감사 대상 공무원의 권한이고요. 제출은 이제 감사 대상자가 제출하기 때문에 법상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1개월 사이 진행된 7회의 봉인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총 7건의 봉인이 있었고요. 저 중에 2건은 컴퓨터가 이제 어쨌든 통째로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했던 사업들입니다. 나머지는 자료 제출을 하고 봉인을 했다고 집행부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별도의 업무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한 감사실 직원이 내부 감사의 경우는 개인의 동의도 필요 없고 자료 제출 동의서도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감사에 있어서는 법상에서 감사자에게 이 정보 시스템의 열람 권한과 그 다음에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이 승인이나 허가 절차 없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째 보여주십시오. 자,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동의서의 원본 부존재 이유에 대해서 감사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행위에 대해 해당해서 서면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도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감사원에 보시면은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보시면은 목적물의 관리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감사원에 나와 있긴 합니다. 창원시는 없지만. 자, 앞서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의 사무 가운데 조례나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무 처리가 자의적으로 해석돼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의적으로 당연히 해석되면 안 되고 저희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자의적으로 해석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관실의 봉인자료 취급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자료 봉인과 제출을 굉장히 많이 혼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개인정보 활용과 자료 제출 동의에 관한 부분에 똑같이 사실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요. 봉인과 제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자료 제출 동의는 엄연하게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자료 선본 보시겠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봉인된 자료의 취급 시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고지하셨습니까? 의원님,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효과가 완료된 정보 전산 시스템에 있는 결제가 완료된 문건을 중심으로 한 전산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의 감사보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 목록을 만들어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세월 행정 시스템에 결제되어 있는 행정행위 문건을 위주로 먼저 사전에 판단한 다음에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면 그때 선택적으로 담당자한테 찾아가서 동의서를 구하고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USB에 담아서 와서 분석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대면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과정에 참여한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권도 지금 보장이 되지 않고 참석권도 없는 상태라는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컴퓨터를 가져가시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같이 가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감사관님. 컴퓨터는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의 한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물품이지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원래는 공공의 물품이기 때문에 개인과 관련된 자료가 기본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감사관님께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의 정보가 되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죠. 자료 4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봉인된 자료 취급 시 피감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피감사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복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료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걸 피감사자에게 알리시긴 하셨습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산 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결제가 완료된 행정행위 문건을 바탕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감사관님께서는 뭐 이런저런 사실이 없으시고 감사실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일을 좀 실행하고 계시는 거네. 매뉴얼이 없으신 거네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자료 복제 이후에 선별 수집된 자료의 목록을 피감사자에게 제공하고 이후에는 폐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당사자의 동의하에 파일을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세월행정 시스템에 있는 결제 행정 문서를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 절차나 폐기 절차를 하지 않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쭉 주시는 말씀이 어쨌든 자료 정보에 대해서 제출 동의서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있더라도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나 참여권은 전혀 지금 주어지지 않는 걸로 지금 현 답변에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5번이요. 저희가 자료 제출 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감사관님께서 자료 제출 동의서에 의해서 봉인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동의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틀 지나고 3일째 된 날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째 된 날 제가 겨우겨우 졸라서 받았던 내용이 사실은 자료 제출 동의서가 오전에 6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봉인은 7건이었습니다. 한 건이 왜 부족한지를 여쭤봤더니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을 오전에 주셨고요. 봉인 컴퓨터가 6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제출 동의서를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최종 받은 게 21장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5번에 해당하는 봉인 자료는 자료제출 동의서가 아예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까 말씀대로 자료제출 동의서가 필요 없다. 봉인을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던 거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동일한 날에 작성된 지금 양식 같은 경우도 요구일자와 서명이 다른데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봉인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복사해서 와서 하는 전산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처에서 감사를 하면서 사용했던 양식이고 이 공관법상 저희는 이 정보 시스템에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는 감사관님, 고지의 이게 형태의 말씀하시지 자료입니다. 마시고 저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왜 다르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일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가져가시면서 봉인을 할 때 자료제출 동의서를 당연히 받았다 하셨고 근데 저렇게 엉망으로 자료제출 동의서를 받아가시는데 이게 그럼 저희가 무결점의 자료라고 제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기본적인 고쳐서 해결을 못하시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사실? 아주 기본적인 문서 아니겠습니까? 날짜도 똑똑 못 맞추십니까? 왜 26일 밑에 1월 4일 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1월 밑에 1월 4일? 그리고 제출일과 봉인 조치일이 같아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진구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실수라. 네, 그 책임은 감사관님이 지시는 거죠. 최소한 저 정도 기분도 없이 감사실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 부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자료 6번 주십시오. 비슷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봉인건에 대해서 요구일자가 또 다릅니다. 적어도 이유가 똑같습니까? 직원의 실수입니까? 일단 저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의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실 직원들은 계속해서 오류를 저지르고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그렇게 만든 감사 자료를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 부분은 고지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부분이지 이게 업무 추진 과정에 크나큰 흠결은 아니라고 고지 생각합니다. 형태이든 어쨌든 저희가 문서가 남는 문서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저런 것도 딱딱 못 맞추십니까?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정하셔야죠. 자료 7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부 자료 제출 동의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자료 제출 일자, 서명 일자가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완결성을 보유할 감사실에서 이 같은 절차 미비가 공직 전체의 신뢰와 감사실의 권위에 오점을 남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똑같이 답변하시겠죠? 직원들의 오류라고 실수라고 똑같이 답변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일단 한결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서류인데 뭐라고 작성하십니까? 하시지 마시죠. 차려 일단 고지 형태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고지 형태든 감사관님 그냥 일반적인 형태든 어쨌든 참정권 보장되지 않고 개인정보도 전달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고지라도 하시려면 똑바로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업무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그런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진구를 하지 않았고 그럼 앞으로 하지 저런 않고 것도 하지 있습니다. 마십시오. 안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굳이 뭐하러 하시고 저런 오점을 남기십니까? 감사실 직원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금 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검토하셔야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뭐 컴퓨터 수, 동의서, 서명자 수 자료 계속 다르고 자료 제출 며칠씩이나 걸리고 재차 요청하면 찾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는 뭐 못 찾았다,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업무 파악을 못하는 건지 문서 관리를 하지 않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별도의 목록등을 작성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자. 의원님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해당 기일을 준수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일은 제출하지 않으셨고요. 제가 조르고 졸라서 겨우겨우 받은 내용입니다. 감사관님. 자,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자료 8분 하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네, 똑같습니다. 저기 보면은 저희가 자료 제출 동의서에 과기정통부 감사반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외부에서 과기정통부 감사반이 오셔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일단 저 부분도 저희 직원분들이 진구를 하는 과정에 일단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지금 감사관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오류고 다 직원 실수고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감사실에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과기통상부 감사반으로부터 왔다는 저 내용 자체를 그대로 고지를 하시고 저기 사인하신 직원도 제가 누군지가 참 궁금한데 저 내용도 좀 안 읽어보시고 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감사관님께서 뭐 영향력이 있다 없다 법에 저촉된다 안 된다를 떠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감사관님도 과기정통부에 계시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시장님도 거기 계시다 오셨었고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저대로 고지해가지고 나간다는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직원이 실수라고 하더라도 저 한번 안 읽어보고 나갔단 말입니까? 그러면 향후 저희 직원분들 감사 교육을 좀 더 면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면밀히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감사도 사실은 내용도 믿기도 힘듭니다.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외부기관 동의된 사실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외부기관이 감사실에 동원된 사례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근무하면서 외부 감사 인력은 22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기업 실태 감사 1명 지원받았습니다. 한 명 지원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업 시스템이 어떤 분야였습니까? 연구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그 서기관급 한 분을 해서 당시 감사와 같이 감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저 내용을 보고 사실은 자기정통부에서 감사반에 내려오신 줄 알았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신병준 감사님 자리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셨듯이 기본적인 정보 저장 매체를 수집함에 있어서 감사실은 기본적인 매뉴얼도 숙지하지 않고 개인의 개인 정보도 보호되지 않고 심지어 참정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수한 건 다 직원 탓이라고 하십니다. 감사실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감사관의 자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님 지금 앞에서 보셨듯이 감사 과정에서 완결성과 절차에 약간 하자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 자료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자료를 요구할 때는 페이퍼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좀 불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산 감사를 많이 합니다. 아까 조금 절차적으로 날짜라든지 그런 거는 좀 경미한 게 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는 하나의 수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한은 일체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경미한 실수는 있다지만 감사의 어떤 그 흠결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뭐 개인의 정보, 그다음에 참여권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감사관님께서 뭐 직원의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나 그 책임은 감사관님께 있습니다. 저 무결점적으로 저희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을 하나하나 보신 바와 같이 한두 가지 실수가 아닙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기본적인 매뉴얼이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감사실 직원들은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장님께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장기 표류 대형 사업의 정상화를 올해까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업의 정상화가 요원합니다. 정상화가 지체되는 이유가 뭐고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십니까? 정상화는 뭐 감사 결과 이후에 여러 가지 헝클어진 것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나서 정상화는 시작되었다고 보고요. 다만 워낙 헝클어진 게 많아가지고 여러 그 이후에 또 발생되는 또 소송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업들이 헝클어지는 이유는 지금 대행 사업 발표한 거를 보시더라도 알겠다시피 기본적으로 법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인데 또 시민들인데 그 공개하고 약속한 공모지침서라든지 입찰 공고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을 안 지켰기 때문에 발생된 것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창원시정이 이렇게 되는지 정말 저도 개탄을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형 사업들, 자그마한 사업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무려 1,000억 이상 넘어가는 사업들이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화 일정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정상화 방안은 이미 다 시작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리고요. 이제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다 진단되고 나서 그때부터 나오는데 다만 어떤 것들은 공고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들이 계약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또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좀 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대로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내년에도 장기 표류 중인 사업들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감사원에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드렸었고요. 감사원의 답변이 공공감사를 할지라도 개인정보법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두가 다 자료 제출 동의서가 없거나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그 재량권은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가지는 겁니까? 감사관이 주는 겁니까?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창원시의 감사실 직원 수는 28명 정원에 감사관 포함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많은 5개 구청의 직원 수는 모두 정원 미달입니다. 싱크탱크에 해당하는 시정연구원의 수는 40명 정원 중에서 29명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곳은 정작 정원이 부족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집행부는 감사실의 권력 앞에 복지부동. 열심히 일을 하면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집행부가 창원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네이밍을 새로이 하면서 시작했던 레보츠파크 이사장 직무정지, 푸른도시 사업소장은 감사실의 결과와 반하는 내용의 브리핑 이후에 직무정지, 창원시장님과 이부시장님은 재판과정 속에 놓여있습니다. 창원시장님께 묻습니다. 창원시 감사실이 날새우 칼날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앞선 시정의 사업들을 그리고 그 사업들을 수행했던 직원들을 언제까지 난도질해야 되겠습니까? 2024년도에는 창원시장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장기표류 대형 사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창원시 집행부가 안정화되어서 나아가기를 창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